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경제적인 시그널 진행의 방효정입니다. 수천 건의 기사와 쏟아지는 숫자들 속에서 진정한 돈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AI의 눈으로 아주 경제의 모든 정보를 가장 촘촘하게 스캔해 단순한 뉴스를 넘어 내일의 수익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한 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시장이 기다려온 가장 명확한 대답, 데이터가 보내는 오늘의 결정적인 힌트를 확인하시죠. 아주 경제적인 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오늘 심층 해설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대한민국 금융시장 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한 획을 그은 기념비적인 순간을 쫙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최근 쏟아진 시장 데이터랑 국내외 증권사 리포트들을 싹 다 모아서요. 도대체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 투자 전략에 어떤 의미인지 아주 속 시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7,195.92대. 눈을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가 무려 3.73%나 수직으로 솟구치면서 사상 처음으로 마의 7,000선을 돌파했을 때 딱 찍힌 수치입니다. 와, 이건 뭐랄까.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에요. 시장의 판도 자체가 아예 폭발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진짜 어마어마한 시그널인 거죠. 오늘 해설의 로드맵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코스피 7,000 시대의 개막부터 이걸 끌어올린 개인 투자자들의 힘, 랠리의 핵심인 반도체 투톱, 향후 이익 모멘텀,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될 단기 시장 리스크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코스피 7,000 시대의 개막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날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미친 듯이 뜨거웠냐면요. 개장하고 딱 6분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전날보다 무려 6.28%, 그러니까 66.05포인트나 급등해서 1116.55를 딱 찍어버리니까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아예 정지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주문이 너무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시스템이 잠깐만 다들 진정해 하고 물리적인 일시정지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극단적인 열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축제의 날, 두 시장의 운명이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거예요. 코스피는 장 초반에 3.73% 폭등하면서 그야말로 파티를 벌였는데 같은 시간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1.01% 떨어지면서 1206.22로 밀려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번 7,000 돌파 랠리가 코스피에 있는 그 거대한 대형주들에게 얼마나 블랙홀처럼 싹 집중되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두 번째,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상승장을 누가 주도했느냐? 바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돈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이 막대한 자금 어디서 나왔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5,607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문자 그대로 멱살 잡고 끌어올렸고요. 외국인도 3,142억 원을 보태면서 힘을 실어줬죠. 반면에 기관은 7천억 원 이상 팔아치우면서 잽싸게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스피 7,000 돌파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 남다릅니다. 이제 우리 개인들이 더 이상 외국인이나 기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대한 자금력으로 대한민국 증시의 새 역사를 직접 주도하는 그야말로 시장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돈들이 다 어디로 몰려갔는지 봐야겠죠? 세 번째 파트, 랠리를 이끄는 반도체 투톱 이야기입니다. 와, 하루 만에 10.32% 상승. 여러분, 이게 무슨 소형 테마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부동의 1위, 삼성전자의 기록이에요. 장 초반부터 10% 이상 수직 상승하더니 단숨에 25만 원 선을 뚫어버렸습니다. 사실상 시장의 25만 전자라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수식어가 탄생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물론 삼성전자 혼자 달린 건 절대 아니죠. 랠리의 또 다른 핵심 주역 SK 하이닉스도 지지 않고 9.19%나 솟구치면서 160만 닉스라는 엄청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심지어 SK 스퀘어 같은 종목은 무려 13.22%나 폭등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폭발적인 기대감이 지수 전체를 통째로 위로 올려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미 벌어진 흥분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번째, 그럼 이 불꽃이 앞으로도 계속 타오를 수 있느냐? 글로벌 증권사들이 분석한 미래 이익 모멘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은 현재 상황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코스피의 이익 모멘텀 가속화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게다가 과거의 다른 순매수율이랑 비교해 봐도 절대적인 이익 레벨이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오히려 낮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지금 7천이라는 지수가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빵 부풀려진 거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는 탄탄한 펀더멘털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높은 숫자가 충분히 정당화된다는 아주 확고한 팩트 체크인 셈이죠. 이걸 증명하듯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정말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굵직한 국내외 투자은행들 사이에서 코스피 7천은 종착점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출발점 취급을 받고 있어요. 목표치 상향 릴레이가 막 이어지고 있죠. 골드만삭스랑 노모라가 8천, JP모건이 8,500을 불렀고요. 국내에서는 하나증권이 8,470으로 눈높이를 훅 높인 데 이어서 신한투자증권은 연간 상단으로 무려 8,60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다들 아직 더 갈 수 있다고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목표치를 확 높여 잡았을까요?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태평양 수석 전략가인 티모시 모의 논리를 살짝 엿보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재 전반의 체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둘째, 2026년 이익 전망치를 무려 220% 성장할 걸로 압도적으로 높여 잡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코스피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가 지금 7.5배 수준인데 과거 시장이 정점을 찍었을 때 중앙값이 10배였거든요. 비교해보면 아직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 여력이 꽤 넉넉하게 남아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분석입니다. 자,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죠. 다섯 번째 파트, 절대 놓치면 안 될 단기 시장 경계 및 리스크 요인들을 아주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없으니까요. 당장 주중에 시장이 조금 헉헉대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이 정도 올랐으면 좀 팔아서 수익 챙길까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개장 초반부터 7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던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가 앞으로도 시장의 발목을 잡는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신중한 시각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LS증권입니다. 이들은 연간 코스피 밴드를 6천에서 8천 사이로 제시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하나 던졌어요. 만약에 시장의 돈줄, 즉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수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엔 한계가 뚜렷할 거라는 거죠. 게다가 이번 랠리의 1등 공신이었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증가일 모멘텀이 올해 2분기에 딱 정점을 찍고 그 뒤로는 오히려 둔화될 가능성까지 콕 집어 제기했습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아주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코스피 7천 시대,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완전히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거대한 힘과 폭발적인 기업 이익 모멘텀이라는 기회, 그리고 금리나 유동성, 단기 차익 실현이라는 리스크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저희가 다양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분석해드린 이 냉정한 데이터들,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어떻게 녹여내시겠습니까?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7천 시대를 항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준비한 심층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날카로운 통찰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 특히 한국 반도체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죠? 단순히 주가가 좀 올랐네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인 질주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또 그 이면에 어떤 진짜 이유들이 숨어 있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훑어볼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 기록적인 급등세부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엔 주가를 끌어올린 3대 원동력, 이어서 애플과 글로벌 시장의 순풍, 그리고 이번 장의 핵심 키워드죠. AI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향후 전망까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반도체 리더들의 기록적 급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화면에 있는 이 상승폭을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삼성전자가 무려 10.97%나 뛰면서 25만 8천 원을 찍었고요. SK 하이닉스는 9.33% 오르면서 158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하이닉스는 장중에 160만 원을 뚫어버리는 엄청난 기염을 토했죠. 한국 증시를 이끄는 이 두 거물이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는 건요. 지금 시장 밑바닥에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혼자만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같이 들썩이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의 지주사인 SK 스퀘어는 무려 15.94%나 급등하면서 11만 4,900원까지 치솟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9.08% 오르면서 18만 5천 원으로 동반 랠리를 펼쳤습니다. 반도체라는 이 거대한 산업 생태계의 톱니바퀴 전체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 파트, 주가 급등의 세 가지 배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폭발적인 랠리의 기저에는 크게 세 가지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코 AI 투자 사이클의 본격화입니다. 아시다시피 AI가 발전할수록 기억력, 즉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해지잖아요. 두 번째는 이 흐름을 읽어낸 외국인 자금의 폭발적인 유입입니다. 글로벌 큰손들이 지금 한국 반도체가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구나 라고 점을 딱 찍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타이밍의 마법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날 연휴로 장이 쉬는 동안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엄청난 강세를 보였거든요. 연휴가 끝나고 장이 열리자마자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한국 증시에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 애플의 견인과 글로벌 순풍입니다. 사실 글로벌 거시경제마저도 아주 완벽하게 판을 깔아줬습니다. 말 그대로 순풍이 분 거죠. 미국 뉴욕 증시가 펄펄 날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03% 오른 25,326.126으로 마감했고 S&P 지수와 함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의 골칫거리였던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주는 국제유가 하락 소식까지 들려왔죠. 최고치를 찍는 미증시의 활력, 거기에 유가 하락이라는 경제적 안도감이 결합되면서 투자자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번 랠리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애플이 칩 생산 다변화를 위해 인텔, 삼성전자와 논의를 시작했다는 대형 뉴스가 터졌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끝판왕인 애플이 움직인다? 이건 그 자체로 시장에 불을 지피는 거대한 촉매제거든요. 이 구체적인 업계의 소식 하나가 반도체 관련주 전체를 일제히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방아쇠 역할을 한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이 모든 흐름의 뼈대죠. AI가 가져온 메모리 슈퍼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슈퍼사이클을 꼽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주 열풍이나 반짝 상승이 아닙니다. AI 기술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할 메모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즉, AI에 대한 투자가 공격적으로 확장될수록 메모리 칩 수요는 구조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이 거대하고 장기적인 팽창기, 그 슈퍼사이클의 한가운데를 목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AI 산업의 향후 전망을 보시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은 일단 잊어버리시고요. 글로벌 기업들의 거대한 AI 투자가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확대된다면 그 뼈대가 되는 메모리 반도체의 궁극적인 수요는 과연 어디까지 도달하게 될까요? 이게 바로 투자자로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거시적인 쟁점입니다. 결론은 생각보다 아주 분명합니다. AI는 결코 짧게 스쳐가는 유행이 아닙니다. 산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흐름이거든요. 이 AI 투자 사이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메모리 수요에 기름을 부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반도체 랠리를 아주 길고 단단하게 굳혀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역대 최고치 갱신도 어쩌면 이 길고 긴 랠리의 아주 작은 한 단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흥미롭고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엄청난 기록 경신, 이게 그저 운 좋게 타이밍이 잘 맞은 단순한 주가 급등일까요? 아니면 AI라는 거대한 동력이 전 세계 경제를 새롭게 재편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오늘 짚어드린 핵심 데이터와 흐름들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명확한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단번에 확 사로잡을 정말 놀라운 숫자 하나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전년 대비 실적이 2배만 뛰어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무려 751%가 반등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의 주제, 바로 한국전력기술의 폭발적인 재무지표와 그 이면에 숨겨진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반등의 시작부터 그 이유,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그리고 장기적 전망까지 순서대로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반등의 시작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 7.5%도 아니고 무려 751%예요. 한국전력기술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나 폭등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1,1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재미있는 건요, 매출도 25% 늘어서 시장 예상치에 딱 맞았는데 영업이익은 그 예상을 아주 훌쩍 기대 이상으로 뛰어넘어 버렸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린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LS증권에서는 이 데이터를 딱 보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9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팍 올려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이번 분기 운 좋게 잘 넘겼다가 아니라 이 회사 체급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 됐구나, 이렇게 평가를 한 셈입니다. 근데 이게 1분기 반짝하고 끝날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올해 전체를 봐도 전망이 아주 밝아요. 작년보다 한 87% 뛰어서 663억 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매출액 역시 20% 정도 뛸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1분기의 이 기분 좋은 출발이 올 한 해 전체의 긍정적인 실적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LS증권 성종화 연구원은 지금 상황을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작년에 겪었던 과도기적인 부진을 완전히 벗어나서 드라마틱한 급반등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한 번 터진 요행이 아니라 회사가 겪었던 일시적 슬럼프를 확실하게 탈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걸 전문가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급성장의 이유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실적이 뛰었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반등을 이끈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기존에 하던 주요 설계 사업들이 재궤도에 오르면서 막혔던 돈줄이 싹 뚫렸고요. 둘째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같은 유럽 쪽 사전 설계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매출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따내면서 수익 다각화에 성공한 거죠. 이 세 가지 박자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핵심 개념 정리 시간입니다. 투자하시려면 이 단어는 꼭 아셔야 하거든요. 바로 EPC라는 단어인데요. 뉴스에서 진짜 많이 보셨죠? 설계, 조달, 시공의 영어 앞글자를 딴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엄청나게 큰 발전소를 지을 때 밑그림 그리는 것부터 필요한 자재 싹 다 사오고 실제로 건물을 뚝딱뚝딱 올리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턴키로 다 책임지는 초대형 총괄 감독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알고 나면 한국전력기술이 왜 대단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여기는 그냥 도면만 그리는 평범한 설계회사가 아니에요. 원자로 생산에도 관여하고 실제 건물을 올리는 건설 역량까지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너지 공급망의 A부터 Z까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째로 소화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지닌 곳이라는 뜻이죠.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장기적 전망입니다. 이제 줌아웃을 해서 큰 흐름을 좀 보시죠.
특히 이제 막 투자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까 영업이익 751% 폭등. 와, 진짜 피가 끓어오르는 수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단기적인 매매 차익만 노리시면 진짜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거대한 인프라 기업은 당장 한두 분기의 실적만으로는 그 근본적인 가치를 절대 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렇게 장기 가치를 계산하는 게 어려울까요? 스케일이 달라서 그래요. 원전 사업은 수조 원 단위의 돈이 오가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입니다. 게다가 각국 정부 정책이나 글로벌 정세에 따라서 일정이 밀리기도 하고 수주 경쟁에서 이길 확률을 예측하는 것도 정말 까다롭거든요. 변수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단순히 현재 엑셀 시트 계산만으로 장기 가치를 딱 잘라 말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구조적인 성장을 더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안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다시 원전 쪽으로 싹 돌아서고 있잖아요. 우호적인 판이 깔리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표적인 원전 EPC 우량주인 한국전력기술이 가지는 막강한 장기 성장 잠재력. 이건 정말 엄청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아까 성종화 연구원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당장 새로운 수준 뉴스가 안 들리고 조용할 때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핵심은 국내외 원전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성, 그 자체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가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이 거대한 물결 위에 묵직하게 올라타야 한다는 통찰인 거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전 세계가 자체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탈탄소 시대로 발빠르게 나아가는 지금, 이 원전 시장의 폭발적인 잠재력이 장기 투자의 지도를 앞으로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오늘의 해설이 여러분만의 답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흐름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길 권해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기업, 바로 시장에서 지금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DLENC입니다.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기업 분석 리포트를 베이스로 살펴볼 건데요. 주식 투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매일 쏟아지는 정보나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만 딱 집중하시면 건설주 중에서 왜 하필 지금 DLENC를 주목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완전히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그럼 이 숫자부터 한번 가보시죠. 13만 원. 이 숫자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이게 바로 신한투자증권이 새롭게 제시한 DLNC의 목표 주가입니다. 원래 12만 원이었는데 13만 원으로 올린 거죠.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증권사가 목표가를 위로 올렸다? 이건 기업의 기초 체력이나 미래 전망에 진짜 긍정적인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켜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회사에 무슨 좋은 일이 생겼길래 이 숫자가 훌쩍 뛴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미션은 이렇게 5가지입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한 진짜 이유부터 외형보다 수익성에 집중한 전략, 그리고 숫자로 증명된 1분기 실적,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마지막으로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차례대로 아주 쉽고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목표 주가 상향 이유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싹 올리면서 매수 의견을 아주 굳건하게 유지했거든요. 그 배경의 중심에는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주식 하시다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다, 컨센서스 상회다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으시죠? 이게 무슨 면이냐면요. 똑똑한 전문가들이 이 회사가 이번 분기에는 요 정도 돈을 벌겠군 하고 예상한 기준치가 있는데 그걸 아주 기분 좋게 확 뛰어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DLENC가 1분기에 시장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엄청나게 장사를 잘해서 깜짝 놀랄 만한 수익을 냈다고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도대체 어떻게 이런 깜짝 실적을 낼 수 있었을까요? 외형보다 수익성이라는 키워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의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옛날 건설사들은 어땠나요? 무조건 덩치 키우려고 일단 수주하고 보자 식의 외형 중심 전략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DLENC는 가릅니다. 이른바 묻지마 수주를 과감하게 버리고 이거 진짜 남는 장사 맞아? 하고 꼼꼼하게 따지는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로 완전히 갈아탄 거예요.
겉보기엔 덩치 키우는 것보다 덜 화려해 보여도 막상 지갑을 열어보면 돈이 아주 두둑하게 쌓이는 실속 있는 전략을 택한 거죠. 자, 세 번째. 그럼 그 전략이 진짜 통했냐? 막연한 기대감 말고 실제 1분기 성적표를 숫자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습자 보기 전에 딱 하나만 짚고 갈게요. 매출 총이익률, 줄여서 GPM이라고 하는데요. 100원어치를 팔았을 때 재료비 다 떼고 원가 다 떼고 내 주머니에 진짜 얼마가 남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업이 진짜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그 알짜배기 체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걸 적용해서 1분기 성적표를 딱 열어봤더니 와, 주택 부문 마진율이 무려 20%, 플랜트 부문은 9.8%가 찍힌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어쩌다 운 좋게 생긴 일회성 이익이 단 1도 포함 안 된 오로지 순수한 영업활동만으로 만들어낸 수치라는 거죠. 다른 건설사들이랑 비교해봐도 눈에 띄게 높은 정말 차별적인 수익성을 증명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선별 수주 전략, 그게 제대로 먹혔다는 걸 이 숫자가 완벽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아주 든든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회사인 DL건설의 경영이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본사가 이미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데 자회사까지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그룹 전체의 돈 버는 이익 세력이 확 올라가겠죠. 말 그대로 강력한 엔진을 하나 더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돈을 얼마나 튼튼하게 잘 버는지 봤다면 이제는 앞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단기, 중장기 성장 모멘텀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앞으로의 로드맵을 쫙 펼쳐보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력 인프라 수주 확대가 핵심입니다. 요즘 AI 시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해지다 보니까 전력망 짓는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바로 SMR 같은 소형 모듈 원전 신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굵직한 미래 먹거리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당장 올해뿐만 아니라 2026년, 2027년에 영업이익 전망치까지 싹 다 위로 올려버린 거죠. 자, 벌써 마지막 5번째네요. 초보자를 위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본 훌륭한 데이터와 전략들, 결국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신한투자증권 김선미 연구원의 코멘트가 이 핵심을 깍 짚어주는데요. 실적 상향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로 주가 하방이 지지될 전망이다. 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번역해드리면 튼튼한 안전망이 쳐졌다 이겁니다. 보통 주가가 조금 오르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고 부담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DLENC는 이익 자체가 쑥쑥 커지고 있어서 주가가 좀 올라도 전혀 비싸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회사가 워낙 돈을 잘 버니까 주가가 밑으로 훅 떨어질 위험을 이 확실한 실적이 꽉 막아준다는 뜻이죠. 초보 투자자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그 안정성, 그걸 제대로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싹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DLENC는 무작정 덩치만 키우려는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오직 이익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서 체질을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걸 1분기 실적에 한 숫자로 멋지게 증명해냈죠. 게다가 전력 인프라에 SMR이라는 흥미로운 미래 무기까지 든든하게 장착했습니다. 단단한 안전망과 강력한 성장 엔진을 동시에 탑재한 DLENC, 과연 시장에서 어떤 극적인 도약을 보여줄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최근 금융시장을 완전 뒤집어 놓은 뉴스 다들 한 번쯤은 보셨죠? 반도체 ETF 폭등, 1년 새 열렬배 수익. 에이, 무슨 사기 아니야? 과장된 농담 아니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니까요. 근데요, 이거 데이터가 증명하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에서는요, 그냥 와, 대박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구조가 이런 기가 막힌 성장을 만들어냈는지 그 해부도를 낱낱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레버리지 투자의 날카로운 양면성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드릴게요. 오늘 설명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시장 흐름 보실 때 눈이 확 트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핵심 내용들 짧게 훑고 갈게요. 1년 만에 14배 뛴 수익부터 대체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 급등 배경, 그리고 초보자분들을 위한 레버리지 복리의 마법과 반대로 내 돈을 녹여버리는 음의 복리 효과, 마지막으로 경제 전문가들의 진짜 냉정한 분석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1년 만에 14배 뛴 수익.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투자하면서 10배 수익, 이른바 텐베거를 잡는 건 진짜 모두의 로망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작전주나 테마주가 아니라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ETF에서 터졌습니다. 무려 1476.23%.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 아닌가요? 이게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ETF가 2025년 4월부터 딱 1년 동안 찍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1년 전에 2만 원대 하던 게 단숨에 32만 원 선으로 날아간 거예요. 최근 한 달 동안만 130%가 올랐다니까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건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혼자만 이렇게 튀어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도 1307%,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도 1222%를 찍었어요.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레버리지 3대장이 사이좋게 싹 다 1000% 넘게 폭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특정 종목 하나가 운 좋게 대박난 게 아니라 반도체 레버리지라는 구조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대 파도를 제대로 탔다는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반도체 레버리지가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이 엄청난 현상을 단순히 타이밍이 좋았다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딱 맞아 들어가는 논리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첫 단추는 당연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AI 투자 확대였습니다. 다들 AI 패권 잡겠다고 난리니까 그걸 뒷받침할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한 거죠.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어요? 고성능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꽉꽉 채워 넣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 실적 기대치가 단기간에 말 그대로 떡상해버린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리면서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업종 전체가 쭉 밀고 올라가는 강력하고 구조적인 대세 상승장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세 번째,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죠. 수익 극대화, 레버리지, 복리의 비밀로 넘어갈게요. 자, 기초지수가 탄탄하게 엄청 올랐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기초지수가 한 5배 올랐으면 레버리지는 2배 추종이니까 10배가 올라야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14배라는 마법 같은 숫자가 나왔을까요? 여기서 무조건 아셔야 하는 게 바로 복리 효과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전체 누적 수익률의 2배를 딱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수익률을 2배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오늘 지수가 올라서 내 ETF 가격이 커지면 내일은 그 빵빵해진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2배 수익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위로 딱 잡혀서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장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수익에 수익이 눈덩이처럼 덕지덕지 붙으면서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진짜 짜릿하거든요. 아까 1476%라고 했죠. 1년 전 상승장 딱 초입에 눈 딱 감고 여기에 1억 원을 넣었다? 그럼 지금 그 돈이 얼마냐? 무려 15억 원이 되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억이 15억이 되는 마법. 이게 바로 대세 상승장과 1일 레버리지가 만났을 때 뿜어내는 양의 복리, 그 압도적인 위력입니다. 자, 하지만 네 번째. 여기서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내 자산을 갉아먹는 음의 복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방금 15억 얘기 들으시고 당장 내 전재산 레버리지에 몰빵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안 됩니다, 여러분. 레버리지 공식은 진짜 완벽한 양날의 검이에요. 시장이 항상 위로만 가나요? 절대 아니죠. 오르락 내리락 찌글찌글한 횡보장이나 박스권에 갇히면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수가 플러스 5%, 마이너스 5%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하는 동안 레버리지 ETF는 그 매일의 변동성 타격을 고스란히 2배로 얻어맞아요. 나중에 지수가 원래 자리로 돌아와도요. 내 계좌를 열어보면 레버리지에 들어간 내 원금은 조용히 아주 빠르게 사르르 녹아 없어져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자산을 갉아먹는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결국 레버리지 투자의 승패는 시장의 방향성이 전부입니다. 한쪽으로 쭉쭉 치고 나가는 지속적인 상승장에서는 복리가 내 편이 돼서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떠먹여주죠.
하지만 반대로 위아래로 흔드는 횡보장에서는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내 원금을 깎아먹는 잔인한 덫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이 단순히 높은 수익률만 보고 레버리지 장기 투자했다가 계좌 녹아내려서 낭패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이 변동성 끌림 현상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극도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조만간 시장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특정 기업을 기초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 지수형 ETF는 여러 기업이 묶여 있어서 그나마 변동성이 완충됐거든요. 근데 단일 종목은 기업 개별 악재나 실적 발표 하나에 하루하루 주가가 후국 빠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극심한 변동성에 2배수가 곱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내 돈 녹아내리는 음해복리 리스크가 훨씬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고수익의 짜릿한 기회만큼 손실의 깊은 계곡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이 뜨거운 시장을 바라보는 경제 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을 들어볼까요? 과거에 화려했던 수익률은 뒤로 하고 지금 이 순간 전문가들은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일단 하나증권에서 나온 삼성전자 분석을 보면요. AI라는 거대한 훈풍 속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도 아주 뼈 때리는 경고를 하나 남겼습니다. 상여금 파업 이슈 때문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부는 거시적인 흐름이 아무리 좋아도 기업 내부의 리스크가 빵 터지면 주가 상승의 발목을 훅 잡을 수 있다는 아주 차가운 분석입니다.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한술 더 보수적입니다. BNK투자증권에서는 아예 투자 의견을 보유, 그러니까 홀드로 낮춰잡는 리포트를 냈어요. 실적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이미 반도체 상승 사이클의 후반부에 진입했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성장 모멘텀이 훅 둔화될 수 있고 과거에 폭발적인 성장주 취급을 받던 걸 지나 이제는 시장에서 평범한 저 PER 주식으로 평가가 바뀔 거란 날카로운 통찰이죠. 끝없이 영원히 오르는 장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14배라는 기적 같은 수익률을 만들어낸 반도체 레버리지 ETF의 심장부를 싹 다 해부해봤습니다. AI가 열어젖힌 거대한 구조적 상승장, 그리고 거기에 올라탄 레버리지의 마법 같은 양의 복리 효과 확인하셨죠? 하지만 동시에 횡보장에서 내피 같은 돈을 소리 없이 증발시키는 음해복리라는 무서운 덫, 그리고 늦은 사이클 진입을 콕 집어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차가운 시선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투자는 결국 리스크를 안고 확률을 베팅하는 게임이잖아요. 15억이라는 막대한 복리 수익의 달콤한 유혹, 그리고 언제든 내 돈을 녹일 수 있는 시장 변동성의 냉혹한 현실. 이 거대한 두 파도 사이에서 여러분은 과연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균형을 잡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전해드린 이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전략에 확실한 나침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요. 그야말로 최근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엄청난 데이터입니다. 바로 코스피 상장사들의 1분기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2분기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와 실제 뚜껑을 열어본 1분기 실적 사이에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었거든요. 이 거대한 갭 속에 숨겨진 진짜 원동력이 뭔지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시죠.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숫자부터 좀 보고 가실까요? 16조 원. 와,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1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연결 영업이익 총합이 원래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전망치를 초과 달성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실적이 좀 좋게 나왔네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예상을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낸 역사적인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두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도대체 왜 코스피가 무슨 수로 이렇게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고 압도적인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잖아요. 이 강력한 파도를 타고 어떻게 2분기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것인가? 오늘 이 두 가지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시장 컨센서스, 즉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가 106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확인한 1분기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은 무려 122조 4천억 원이었죠. 두 막대 그래프의 차이가 확연히 보이시죠? 이건 그냥 숫자가 좀 올랐다는 걸 넘어서 현재 시장 전반에 아주 긍정적이고 폭발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속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실적 전망치가 나왔던 90개 기업을 저희가 싹 분석해봤는데요. 절반이 훌쩍 넘는 55.5%의 기업이 시장 평균 전망치를 웃돌거나 아니면 적자폭을 극적으로 확 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분석 대상 3곳 중 한 곳 꼴인 29개 기업은요, 전망치를 무려 10% 이상 상회하는 진짜 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는 겁니다. 시장 전체의 체급이 확 끌어올려진 셈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의 핵심 공통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공을 이끈 이른바 3법칙.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폭발적인 AI 수요 확대와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입니다. 둘째, 그동안 기업들 발목을 꽉 잡고 있던 원가율이 마침내 안정화됐다는 거고요. 셋째,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쏠쏠하게 마진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1분기 승자들의 공통 분모이자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마스터키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반도체 산업의 압도적 견인입니다. 자, 시장을 하드 캐리한 두 거인의 성적표를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삼성전자 무려 57조 2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컨센서스를 35%나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37조 6천억 원의 이익으로 컨센서스를 한 2% 정도 상회하는 데에 그쳤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 고부가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과 메모리 가격 상승이 터졌을 때 그 파괴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삼성전자가 제대로 증명해낸 겁니다. 그럼 이 기세가 2분기에 꺾일까요? 전문가들 의견은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증권 김로코 연구원 전망을 보면요.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89조 원 수준에 달할 거라고 해요. 대단하죠?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가파르고 무엇보다 AI 서버랑 모바일 쪽 수요가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이 모멘텀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란 분석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반도체만 좋았냐?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승리자들이 있었죠. 바로 건설과 IT 부품입니다. 여기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건설업계 쌍두마차인 대우건설과 DLENC 실적 진짜 놀랍습니다. 대우건설은 256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시장 전망치를 무려 114%,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2배 이상을 더 벌어들였어요. DLENC도 1,574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았고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공통점 기억하시죠? 바로 원가율 개선 그리고 사업 믹스 변화 덕분이었습니다. 총 이익률이 20%를 넘겼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모든 길은 AI로 통한다는 겁니다. IT 부품 대장주인 삼성전기를 볼까요? 적자성 비용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806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기대치를 깼습니다. 왜? AI 수요가 폭발하니까 MLCC나 고밀도 패키지 기판 같은 마진 많이 남는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린 거죠. 이 연결고리를 투자자라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숨가쁘게 1분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과거 데이터를 쫙 분석해 봤는데요. 이제 템포를 살짝 늦추고 시선을 미래로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제일 절실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뜨거운 어닝 서프라이즈 트렌드 2분기에도 계속 갈까? 네 번째 파트, 2분기 주식시장의 방향성과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섹터별 전략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섹터별 호재가 시장에 언제쯤 반영되는지 이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그리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건 IT 부품을 필두로 한 AI 수요 쪽입니다. 그 다음 타자는 원가 안정화의 혜택을 톡톡히 보는 건설주가 실적을 방어해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유가 및 제품 가격 인상 효과가 정유나 화학 섹터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결국 이건 철저한 타이밍 싸움인 거죠.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IT 부품의 성장세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리츠증권 양승수 연구원 분석을 보면요. AI 제품 믹스가 개선되면서 삼성전기의 2분기 영업이익이 3,765억 원까지 치솟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6.8%나 점프한 수치거든요. 성장 엔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업종은 어떨까요? 사실 1분기 실적이 워낙 눈비셨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이익 규모 자체가 살짝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하나증권 김승준 연구원이 DLNC 2분기 영업이익을 1,155억 원 정도로 예상했거든요. 원가율이 안정화되고 수주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이런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 흐름 자체는 아주 튼튼하게 유지될 거란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할 곳이 바로 정유, 화학업종입니다. 메리츠 증권 노우후 연구원 설명에 따르면 지금 계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가격 인상 시도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제품 가격 반등세가 길어지면 시차는 좀 있겠지만 결국 정유나 석유화학 기업들 실적에 아주 따뜻한 온기로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적인 이슈가 경제적 실적으로 치환되는 타임라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핵심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2분기 포트폴리오는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고부가 가치 AI 수혜주, 원가 안정화로 실적을 내는 방어주, 그리고 시차를 두고 이익을 낼 가격 저항력 있는 섹터들과 잘 맞닿아 있나요? 오늘 짚어드린 명확한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뤄볼 얘기. 요즘 초보 투자자분들 뒤통수 제대로 치고 있는 바로 그 녀석입니다. 금, 그리고 금 ETF죠. 아니, 금은 무조건 안전한 거 아니었어? 하셨던 분들 멘붕 오셨을 텐데요. 대체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려 20%입니다. 네, 진짜예요. 평생 우상향할 것만 같던 국내 금값이 고점 대비 무려 20%나 훅 빠졌습니다. 코인이나 주색도 아니고 그 무겁고 단단한 진짜 금이 말이죠. 단기간에 이렇게 빠지니까 처음 진입하신 분들은 이거 안전자산 맞아? 하고 엄청 당황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경제 뉴스 조금만 봐도 아는 공식 있잖아요. 전쟁 터지면 안전자산인 금값은 무조건 떡상한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중동 지역 긴장감이 최고조인데 정작 금값은 미끄럼틀을 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투자 상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이 미스토리.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흔들리는 안전자산의 현주소, 금과 ETF의 성적표, 급락의 진짜 이유, 향후 전망,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전략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1장, 흔들리는 최강의 안전자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볼까요? 시계를 살짝만 되돌려 볼게요. 불과 몇 달 전 1월 29일만 해도 분위기 진짜 최고였습니다. 금 1g당 거의 27만 원, 정확히 26만 9,810원을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와, 영원히 오를 줄 알았죠? 근데 웬걸 3월 23일 중동 전쟁 터지고 푹 꺼지더니 지난 4월 30일에는 21만 7천 원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고점 대비 20%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2장, 금 시세와 ETF 성적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물 금값이 이렇게 박살났으니 우리가 실제로 투자한 ETF 계좌는 오죽하겠습니까? 딱 2주간의 성적표를 볼게요. 4월 13일에 3만 1,000원대였던 ACHRX 금연물이 4월 30일엔 3만 원 턱걸이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타이거나 코덱스 상품들도 예외 없이 쭈루룩 밀렸습니다. 금값 조정이랑 ETF 하락이 완전히 커플링돼서 같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게 확 체감이 되시죠? 에이, 그래도 전쟁 중이니까 바닥 찍고 확 올랐겠지? 하셨을 텐데 데이터는 참 냉정합니다. 3월 23일 저점 찍고 나서 반등률을 보니까 AC는 고작 3.6% 올랐고요. 코덱스나 타이거도 7, 8%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라는 엄청난 이슈가 터졌는데도 찔끔 반등하고 말았다는 거 진짜 힘을 쫙 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3장, 금값 급락의 진짜 이유,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짚어보죠.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아니, 전쟁통인데 금값이 대체 왜 떨어져?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진짜 미치고 팔짝뛸 노릇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이게 단순히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굵직한 거시경제 요인들이 꼬여 있다고 봅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상 범인 1순위죠. 바로 달러 강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가치가 치솟다 보니까 얘가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투자금들을 쫙쫙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굳이 이자도 안 나오는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둘째는 글로벌 유동성 변화. 시장에 돈줄이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금으로 갈 돈도 줄었고요. 셋째, 전쟁이 났는데도 비트코인 같은 다른 안전, 아니 대체 자산으로 시선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금만의 독보적인 매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4장. 향후 금 시장 전망. 과연 앞으로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의 뷰는 단기랑 중장기가 완전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일단 당분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롤러코스터 탈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 금리나 달러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이 진짜 엄청 커질 거거든요. 하지만 길게 보면 이야기라 다릅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 결국 믿을 건 찐 안전자산인 금밖에 없다는 수요가 돌아올 거고, 나중에 통화정책 기대감이 겹치면 다시 쑥쑥 우상향할 거란 분석이 대세입니다. 짧게 보면 덜컹거리는 비포장 도로지만 길게 보면 탁 트인 고속도로란 얘기죠.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5장. 초보자를 위한 투자 전략 알아볼게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이 복잡한 얘기들을 우리 계좌에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초보분들은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당장 파란불 들어왔다고 멘붕에서 패닉셀링 하지 마세요. 단기적 변동성에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지금 흔들리는 건 달러라는 거대한 파도 때문이지 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둘째, 조금 더 멀리 중장기적 관점으로 숲을 보자입니다. 금은 결국 내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막이잖아요. 조급함은 잠깐 내려놓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점 대비 20%나 빠진 금 시장의 충격부터 ETF 성적표, 그리고 달러 강세 나비 효과까지 쭉 파헤쳐 봤는데요. 투자의 세계에 100%짜리 절대 공식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거대한 금리와 달러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은 당장의 공포를 가리키고 있나요? 아니면 다가올 기회를 가리키고 있나요?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투자 판단의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촘촘한 설계도가 되었길 바랍니다. 휘발되는 뉴스가 아닌 수익으로 증명될 시그널을 남기는 시간이었는데요. 시장이 멈춘 시간에도 아주경제의 AI는 멈추지 않고 데이터를 쌓아가겠습니다. 더 날카로운 분석, 더 선명한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경제적인 시그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